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증시에 대한 마감에 대한 결과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공포감보다는 그래도 만족할 만한 마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지수에 대한 브레이크가 잡혀지는 모습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중국 증시 오늘 개장하면서요. 시장에 대한 큰 영향을 주었었는데요. 자, 오늘 중국 증시에 대한 시장에 대한 마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합적인 요소가 좀 있었습니다. 우선은 중국 증시에 대한 팩트만 본다면요. 오늘 중국 증시 급락 출발했고요. 그리고 현재 시간대에도 급락 과정에 있습니다. 자, 3천여 개의 기업이 하한가에 기록할 정도로 중국 내수 안에서도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받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밀접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고려해서 보게 되면은 그동안의 우한 폐렴의 이 가장 직접적인 중국의 증시가 오랜만에 개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랜만에 증시 열리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했던 것들이 이미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주말 동안에 이 피해자, 이 사망자에 대한 확진 소식들은 굉장히 커졌지만은 동시에 이탈리아라든지 태국에서의 백신 개발 혹은 치료 완화에 대한 방법들이 새롭게 제시가 되면서 백신에 관련된 뉴스는 처음 나왔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선은 중국 증시에 대한 출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중국 상해 종합 지수의 지수 차트인데요. 오늘 오랜만에 이 크게 출발했고 크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연된 시간이지만은 8%대 이 급락세의 모습 연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4시 때 마감을 하게 되지만은 마감 상태에서도 이 변동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이 중국 증시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 출발 때 이후부터 해서 반등의 모습들이 연출되긴 했지만은 그 추이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으로 4시 때 중국 증시가 마감을 하더라도 현재 위치에서 큰 변화 없이 마감을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아침에 결국에는 이제 급락해서 마감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오늘 아침 개장 전 포인트에서 중국 증시에 대한 상당히 경계를 하면서 지켜볼 텐데, 자, 중국 증시가 적당한 수준에서 하락을 출발한다면은 장중에 큰 급락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럼 우리 증시 당연히 영향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차라리 중국 증시가 오랜만에 열리는 것이 큰 폭의 하락을 받고 출발하면은 양봉으로 마감되는 결과도 볼 수 있겠다라고 했어요. 자, 우선은 중국 증시는 상한가의 제도가 10%에 대한 이 규율이 있는데 지금 8%대로 해서 시장 급락 출발했고, 그리고 예상되었던 8%대 라인에서 증시에 대한 브레이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 증시, 코스피 증시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선 반영이 되면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가 장중에 반등하는 모습들,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향도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우한 폐렴에 대한 증시에 대한 충격을 이미 선 반영됐다. 덩달아서 또 글로벌 증시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연출되었는데요. 자, 중국 증시 자체를 봤을 때는 이 증시에 대한 하락이 완벽한 저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기점으로 해서 증시가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과 기간, 그리고 이 중국 내에서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확진에 대한 속도를 따지면서 증시에 대한 방향이 연출될 텐데요. 그런데 중국 증시를 기다리면서 눈치를 봤던 코스피 같은 경우, 뭐 다른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눈치 보기 장세가 선 반영됐다라는 것으로 종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중국 시장에 대한 영향은 이제 제한적으로 바뀔 것이다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로벌 증시에서 이 선반영된 모습들을 해석하는 이유는요. 중국 내수 안에서도 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활동이 닫혀져 있지만은 중국 정부에서 증시 방어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인데요. 내용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 초반 출발 때부터요. 중국인민은행이
205조 규모의 단기 유동성 자금을 투여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205조라는 규모를요, 오늘 하루에 다 집행되는 것이었고요. 이 내용들은 증시에 205조 원이 들어온다는 표현은 아니지만은, 증시에서 환매될 수 있는 부분들에 한해서 채워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금이 투여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205조 규모는요, 2004년에 큰 충격이 나왔을 때 이후에 가장 최대 단일 기간에 단기 유동성 공급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도 큰 자금이 들어온 것이다. 큰 자금 유동성 공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중국이 정부의 입장에서 증시 방어에 대한 자금을 쓰고 있고 오히려 이 증시 급락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이 경제에 대한 악재를 오히려 역으로 해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정책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글로벌 주변 증시에 대한 안정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중국 증시에 대한 눈치 보기는 오늘로서 일단락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중국 증시가 어설픈 자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일찌감치 하락을 받고 출발하면서 전반적인 악재에 대한 영향을 우리 그동안 쉬었던 자리를 단번에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처음으로 백신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확진자에 대한 이 감염자 수는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그 속도가 줄어드는 포인트로 해서 시장의 안정화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증시의 바닥을 혹은 증시의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혹은 증시 브레이크를 잡고 난 다음에 반등에 대한 역할을 누가 이끌 것이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예상은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IT 섹터의 역할입니다. 자,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중국 증시에 대한 눈치,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내용들 담겨져 있지만 반도체에 대한 시장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자, 증시 반등에 이와 같은 뉴스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자, 오늘 디램 가격에 대한 반등 뉴스가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디램 가격이요, 13개월 만에 반등에 대한 추이를 보여줬는데, 자, 이 반등으로 인해서 기업에 대한 실적이 나아질 것이다. 더불어서 낸드 플래시에 대한 가격은 이미 일찌감치 반등을 먼저 보여주었죠. 그리고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SK하이닉스 비롯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시장에 대한 전망치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증시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어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의 브레이크 역할, 반등의 역할을 해주었고요. 반도체 전반적인 뉴스가 좋게 호재적으로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대표적인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자, 삼성전자부터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요. 장 초반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증시에 대한 흐름들을 좀 살펴보고 난 다음부터는 증시에 대한 반등세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하락 출발한 마이너스 1.6%를 감안해 본다라면은 장중에 3% 이상의 움직임들, 강세 움직임으로 해서 급등세 연출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위치에서 지수 브레이크 반등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수에 대한 브레이크가 이평선 하단에 있는 62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는 모습으로 연출되었고요. 그리고 직전에 있었던 이 중간에 이 매물대, 그리고 이 매물대 위치가 연중 신고가 위치를 돌파했던 위치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반등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번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을 했다는 거는요, 앞으로 브레이크 잡고 반등에 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단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다음 모멘텀을 삼을 수 있는 뉴스를 예상을 해보면요. 중요한 일정이 다음 주에 있는 갤럭시 언팩 행사입니다. 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삼성전자에게 모멘텀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료인데, 만약에 오늘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잡지 못했다라면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이에 대해서 다음 주에 있는 언팩 행사는 브레이크 잡는 역할밖에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일찌감치 오늘 날짜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주었기 때문에 갤럭시 언팩 행사는 날짜에 가까워졌을 때는 지수에 대한 브레이크 역할이 아니라 지수에 대한 반등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에서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거죠. 계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추세에 대한 연속성은 앞으로도 62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저점을 높이는 형태, N자형 파동에 대한 주가 상승세를 지금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수를 방어해주고 반등에 대한 추이를 준비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따르는 기업들을 같이 보셔야겠죠. 오늘 전반적인 반도체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낸드 플래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브레이크를 잡아주었고요. 오늘 장중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SFA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반등세를 크게 위치해 주었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을 경계하면서 빠졌던 자리를 모두 다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중에서는요, 테스나라든지 이와 같은 후공정,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종목들이 추세대 연속성을 지켜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중에서는 또 SN, F텍과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락한 추이가 컸지만은 다시 되돌린 현상도 상당히 크게 반등이 되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계속 미래에 대한 반도체 기업이 투자를 나서는 분야가 어디냐 계속 강조드렸지만은 반도체는 작고 얇게 만드는 게 기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게 만드는 EUV 공정에 가장 주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EUV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 기업들, 부품 기업들에 대해서 이 기업을 소개를 많이 드렸었죠. 자,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의 반등이 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SNST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적어도 양봉을 만들면서 플러스 전환까지 보여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지수에 대한 브레이크를 역시나 IT가 잡아줬고 앞으로 상승을 이끈다면 IT 섹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오늘 반등한 종목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호텔신라 좀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자, 우한의 피해에 의해서 중국 내수에서도 중국인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차단이 되지만은 중국 안에서도 이동도 힘듭니다. 그만큼 중국의 폐쇄적으로 봉쇄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중국 소비주들은 악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종목 섹터가 반등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직접적인 악재가 되는 종목들이 반등을 했다. 시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역발상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왜? 다음에 모멘텀이 있는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혹은 외교적인 문제에서 한날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이런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도체부터 해서 IT 섹터 종목들이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등에 이끌었다는 것이고요. 그런 포인트로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들 저가 매수세에 대한 기회도 잡아보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준비 빠르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한의 폐렴에 대한 공포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정부 지원 정책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 우리 시장 안에서도 방어 정책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나오는데 경쟁 성장에 대한 키워드 중심으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적으로 또 정부적으로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내일장을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장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종목인데 에코프로 BM 급등을 했죠.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을 해서 에코프로 BM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뉴스에 나왔던 에코프로 BM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전기차 전반적인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이 있는 종목들은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위기가 종목에 대한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 적극적인 또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